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도 우리가 FOMC 그 회의를 제가 아침에 좀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3월달에 일단 금리 인하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뭐 미증시가 조금 이제 빠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위주로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좀 했는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뭐 그것 치고는 여러분들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안 좋은 거 이런 분위기를 치고는 굉장히 뭐 우리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서 아쉬운 게 그겁니다. 결국에는 2차전지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가면서 코스닥 증시가 좀 끌어올려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뭐 그렇게 좀 시세를 받아주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2% 가까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아무래도 뭐 지금 이런 FOMC 경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미 미리 좀 선반영이 되었지 않나.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조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나와준 것 같고 실질적으로 또 내일 우리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애플의 뭐 실적 발표라든지 애플의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요즘 고용 보고서가 또다시 고용 지표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번 고용 지표에서 또다시 좀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는 좀 추가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애플의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얼마나 좀 케어를 해주는지 여부가 좀 이제 미증시의 내일 향방에 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이미 미증시가 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오늘 또 이제 단기적인 반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 줄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갈지 여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 시장 분위기 자체는 이렇다라고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 미증시가 좋거나 나쁘거나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 뭐 미증시가 좋다라고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냥 뭐 무조건 또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맞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글로벌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충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지금 좋아져야 된다는 여부는 우리가 뭐 이견이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이 계속 힘들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시장이 힘들 건데 오늘 우리가 또 뭐 수익을 봤던 종목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제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이제 좀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T로보틱스와 이제 뉴로메카 이 두 종목을 드렸습니다, 맞죠? 로봇 관련주로 해서는 이 두 종목을 드렸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늘 시초가 자체가 시초가 자체가 0.74%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종가가 5.48%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도를 하면은 거의 이제 뭐 세금이 조금 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에게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거의 뭐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56%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20%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거기서 일단 내일 추가적인 슈팅 자체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아까 물어보시던 분들도 계시던데 만약 이 종목을 오늘 내가 담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죠. 미래 뭐 미국 증시의 뭐 애플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뭐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갭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시초가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타점으로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장세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경계감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시면은 금요일날 시장이 오히려 좀 좋았단 말이죠. 금요일날 시장이 오히려 좀 좋았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도 금요일 장에서 우리가 수급이 좀 들어와줄 수 있다. 800선을 조금 이제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연출이 되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뚫어주지를 못해가지고 800선 밑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조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추가적인 우리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어 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종목들이야 뭐 지금 우리가 솔직히 뭐 볼 게 따로 딱히 있진 않아요. 딱히 있진 않고 우리 뭐 기존 종목들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뭐 지금 당장에 좀 낙폭이 좀 크다라는 이유로도 뭐 여러분들이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또 하락장이 잠깐 왔을 때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에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도 여러분들 기대를 조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항상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어차피 이런 시장은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늘 좋지만은 않아요, 맞죠? 늘 나쁘지만도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진입을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종목들이 좀 묵혀가지고 이제 뭐 수익을 좀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수익 챙기실 분들은 먼저 챙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은 이 로봇 관련주들을 우리가 조금 길게 보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내일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교육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배우셨잖아요, 맞죠? 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배우셨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차트에 대해서 끼나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끼나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패턴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도 아니 그 캔들도 조금 배웠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전 매매에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언제 출현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일이 좀 돈 되는 강의겠죠.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 교육 오늘 세 번째 교육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교육을 조금 이제 시청을 하시면서 요거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히면 원래 같으면 이제 이 교육을 좀 미리 해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저 PBR 뭐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PBR 관련 PBR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PBR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몇 개 간단한 그런 단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거죠. 저 PBR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뭔지를 몰랐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맞죠? 계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배워놓으니까 저게 어떤 재무제표에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좀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 이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 너무 기초적인 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좀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지만은 요게 근데 기본이 조금 제대로 쌓여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캔들이나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나중에 출연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활용만 하시더라도 진짜 조금 이제 잘 배워 놓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이런 차트 기준으로만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부 다 이제 불량 학생들이 많네, 맞죠?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기초적인 교육은 오늘 이제 입문 강의 3편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에는 굉장히 많은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제일 사랑하는 단타 매매가 있죠.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날 트레이딩을 끝낸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루를 기점으로 하는 매매 그리고
초단위 매매가 있습니다. 초단위는 여러분들이 초단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초단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 단타가 뭐예요? 그날 진입을 해서 그날 손실이든 수익이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원래 단타 매매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뭐 여러분들에게 단타로 접근을 하긴 할 건데 좀 물려도 괜찮은 종목, 그러니까 스윙으로 봐도 굉장히 괜찮은 자리에서 제가 한 번씩 단타를 드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은 물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HLB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타로 접근도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도 좀 지켜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윙 매매라는 뭐냐? 스윙 매매는 결국 이제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계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쉽게 말해서 2일부터 해서 하루 만에 보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스윙 관점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날 갑자기 시세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그날 일단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 다음날 추가적인 시세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켜보는 매매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일에서 최대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6개월까지 보기도 하는데 제 성격이 3개월 이상은 잘 안 봐요. 제가 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2일부터 이제 3개월 정도 기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증시라면은 3개월 안에 매매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하락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버텨주고 좀 추가적인 랠리가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조금 꼬아버리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만 인지를 하고 이제 가시면 되고, 적극적으로 저는 이 스윙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스윙 매매를 제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 좀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날 이제 거의 청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솔직히 좀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미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런 종목들이 뭐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순간적으로 그 수급이 다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릴 확률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자, 단타 쳐서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제가 오전에 푸른 저축은행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까지 정해서.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딱 그 푸른 저축은행의 그 시간대에 제일 저점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타를 진입을 해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VI 걸리고 뭐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한 20% 상승을 하고 이러면은, 자, 단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이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목표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3% 5% 정도만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건데, 자, 그날 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세가 막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들. 뿜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보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더 보셔야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여 가시는 그런 매매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익 매매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가 좋은데, 요게 단기 스윙이 다들 좋은 건 아실 거예요. 다들 좋은 건 아시는데, 지금처럼 1월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빠그러진 시장, 쉽게 말해서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간이 조금은 더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가는 종목들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종목들이 이 위치 그리고 이 산업이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그 단기적인 주목 테마, 그 재료를 제가 선정을 해서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간이 지금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말버릇처럼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이 눌리면은 그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은 뭐냐라고 이제 또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 시장 울리는 거, 시장 눌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을 수 있는데 분명히 그 시장이 회복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요. 그 시장이 회복할 때 내 종목들이 얼마나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아주면서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와주는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적합한 매매는 특히나 이제 초보자들이 하시기, 그리고 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성격상 원래는 단타 매매를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죠? 단기적으로 수익 빨리 보는 게 좋잖아요, 맞죠? 단기적으로 수익 빨리 보는 게 나은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건 요거 스윙 매매라고 좀 봅니다. 스윙 매매로 뭐 한 이틀부터 해서 최대 진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6개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요런 이제 기간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 매매가 있죠. 중장기 매매는 이제 매수 수개월 또는 수년을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6개월에서 2년이에요. 그리고 장기 매매가 있습니다. 장기 매매는 이제 1년이나 10년 정도 적금처럼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25,000원 이하 가격, 지금 계속 25,000원 이하예요, 여러분들. 21,000원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달 일정 금액, 내가 한 10만 원씩, 원래 은행에 10만 원씩 좀 적금을 넣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그냥 똑같은 날에다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대기업들 있죠.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장기 매매로 원래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장기 매매로 내가 쓰지는 못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가 쓰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이나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장기 매매를 하려고 들어가셨는데 삼성전자 주가 빠지면은 이거 언제 팔까요?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맞죠? 분명히 저 멀리를 보고 내 목표는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 빠지면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고민이 계속 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매매 방식은 여러분들이 계속 모아 가시면서,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배당금이 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배당 쏠쏠이 받아 가시면서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면서 장기 매매를 하시라는 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당금도 커질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주식 주가의 상승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의 그 차익 수익도 챙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일 맞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이 제일 적당하다라고 봐요. 스윙이 제일 적당한데 그 스윙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찾으셔야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제 종목이 무료방에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이 보통 한 달 안에는 거의 슈팅이 한 번씩 나와요, 맞죠? 20% 30% 수익 구간에 들어서고, 자, 조금 만약에 눌렸는 종목들, 눌린 종목들도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하면은 슈팅이 또 나와줍니다. 그 부분들이 뭐 3개월 4개월 기다려서 여러분들 5%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20% 30% 정도 수익을 보려면은 그 정도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윙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빠지고 시장이 지금 눌리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겠죠. 1위 1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을 내가 지금 샀는데 단기적으로 10% 빠지든 20% 빠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매매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위 1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따라오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스윙 매매가 보통 우리의 그 보통적인 매매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조용하던 주가가 이제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는 거.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무슨 종목 슈팅, 급등 이런 단어를 한 번씩 쓸 겁니다, 그렇죠? 급등은 지금 급하게 등락폭이 커졌다란 말이에요. 굉장히 갑자기 치솟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런 단어들은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만 해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막 시장 자체가 변동할 때 우리가 굉장히 안전장치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제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말씀드리고, 자,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할 때
OR입니다, 여러분들. 위로 가거나 이렇게 떨어질 때도 주식시장 자체에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갑자기 증시가 막 10% 정도 빠지고 이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유로 전일 대비 주가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을 시킵니다. 이게 발동이 되는 시간은 한국 거래소에서 일단 발동을 하고요. 발동권자 자체가 한국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개장 5분 뒤부터, 그러니까 09시 5분, 09시 5분 그리고 14시 20분 사이에서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지수가 10%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가시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해바라기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순환 돌아오면서 충분히 빨리 나올 겁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강행 티켓을 빨리 끊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이제 안정장치가 있다,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장중에 특히나 이제 제가 이제 무슨 종목 VI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죠? VI는 결국에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불립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고, 요거는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아니라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이제 급변할 때,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할 때 2분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VI 걸리면 2분 동안 거래가 안 되죠, 여러분들. 거래가 이제 모아졌다가 단일가 방식으로 체결이 되면서 우리가 VI 뒤에 갭 상승을 하면서 분봉으로 보시면 갭 상승하는 게 보이거든요. 갭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은 갭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급하게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발생을 하냐면은, 자 개별 종목의 주가 지수가 급락 또는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종목 주가가 급변할 시 2분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전체예요. 주식시장 전체인데 VI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400개 넘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마다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0%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게 되면은 VI가 걸리게 됩니다. VI가 걸리게 되는데, 이런 이제 VI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에 한해서 급등과 급락을 조금 이제 방어를 해주기 위해서 서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일가 매매란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좀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 단일가 매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막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이정재 관련주가 뭐죠? 와이드 플래닛, 그런 종목들 몇 원상 치고 이러면은 갑자기 그 경고 딱지가 붙게 되죠. 경고 딱지가 붙으면서 하루에 단일가 매매가 적용이 되게 돼요. 너무 갑자기 급등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게 단일가 매매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든 방식이 사후 조치죠. 서킷 브레이커나 V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움직여야지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움직이는데 야 이거 위험해라고 하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일어나고 난 뒤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사후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서킷 브레이커나 이제 VI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시장에 사이드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드카라고 있는데, 사이드카 여러분들만 들어보시면 레이싱 그런 이제 그 막 뭐라고 말해야 되죠? 뭐 F1 포뮬러 같은 거 있잖아요.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 스포츠 카드 사이 제일 앞에 경찰차 하나가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막 막아주고 다니잖아요. 사고가 나고 이러면, 맞죠? 그런 것처럼 그 주식시장 자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갑자기 뭐 속력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못 보고 가다가 박을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드카라는 게 원래 존재를 하는데, 그 레이싱에 나오는 사이드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 국내 주식 현물이 아닙니다. 현물이 아니고 선물 지수가 급변할 때 잠깐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최근입니다. 이게 한 3개월, 4개월 전에 우리가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세이프티카나 이거나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선물 지수가 급변할 때 잠깐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식 시장의 미래 가격을 의미하는 선물 지수가 급변할 때, 원래는 이제 선물 지수 자체가 현물 지수에 조금 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급등이나 급락을 하게 되면은 현물 시장에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이제 어떤 움직임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멈추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은 어떤 거냐면은 선물 가격의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급변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시에 프로그램 매매 효과의 효력을 5분간 정지를 시킨 후에 매매 체결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드카라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될 수 있고요. 사전 방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선물 지수 자체가 급등 급락을 할 경우에는 우리 현물 지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선물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쉬울 텐데, 그런 개념이 없어도 특히나 선물 지수가 급변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 현물 그 지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 지수나 이런 부분도 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살펴보면서 갑자기 내가 뭐 코스닥 150 시장이 갑자기 막 빠져요,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상승을 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선물 시장이 갑자기 그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막 패닉 상태, 그리고 투매가 막 이제 계속 나오는, 진짜 막 불안감에 떨어서 막 투매가 나오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 시장에 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요 개념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우리가 이때까지 요거 지금 배운 거를 좀 보시면은, 주가가 좀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는 거는 우리가 급등이라고 하죠. 급등이라고 하고, 주식 시장의 급등락을 위한 안전장치로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VI 사이드카가 존재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자주 써먹는 거는 VI밖에 없어요, 솔직히. 다른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죠? 뇌동매매가 뭐냐? 결국 뇌동매매라는 이제 투자자가,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죠. 우리가 투자자가 자신의 분석과 예측이 아닌 시장의 인기라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하는 거. 보통 이거의 예시는, 야, 이거 진짜 니한테만 말하는 건데 이 회사 이번에 자회사가 상장을 한대, 아니면은 뭐 특허 승인을 받을 예정이래. 일단 그렇게 들리는 소문들은 여러분 말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식을 원래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주시면 된다. 내가 진짜 좋은 정보 하나 알려줄게. 옆에서 이런 소리 하시면은 그거는 본인들 빼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푸른 같은 경우에는 상한 VI도 걸렸고, 상승 VI도 걸렸고, 하락 VI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뇌동매매 두 번째 예시는, 자, 옆집에 누가 그러던데 그 회사에서 이번에 임상 승인 삼상을 통과할 거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죠. 갑자기 누가 와서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정보를 흘려주는 건데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맞죠? 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인기라든지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가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가 조금 예를 들면 어떤 종목들이 있겠어요? 최근에 뭐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조금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초전도체 관련주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이제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물론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또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이 나왔는데,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우리가 초전도체 테마가 보자. 자, 초전도체 테마 이제 서남 같은 종목들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게 초전도체가 지금 막 갑자기 뭐 신기술이고 개발이 됐다고 막 8월달에 이렇게 막 급등하고 이런 움직임 보였잖아요, 맞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13,000원이나 14,000원에 매수를 했다면은 이거 절대로 탈출을 못하는 가격이겠죠. 지금 당장에만 보신다면.
근데 반대로 오히려 뭐 신성 델타테크나 이런 종목들은 초전체 관련해서 올랐는데,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전체 관련해서 올랐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특별한 케이스고, 웬만한 종목들, 이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가 묻어서 이만큼 상승을 했다가 이만큼 빠지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8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2월이잖아요, 맞죠? 8월달부터 2월까지 오기까지 지금 거의 한 6개월을 기다려. 아까 제가 6개월이면 중장기 매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들어간 건데 의도치 않게 중장기 매매를 하는 경험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정말 재수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거죠. 이미 막 50% 60% 빠져놓으니까 손절도 못해요, 솔직히 맞죠? 손절도 못하니까 그냥 올라오면 회복해야지, 올라오면 회복해야지 이러다가 안 올라오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2년이건 3년이건 4년이건 계속 가지고 가면서 이제 반려주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절대 못 놓아준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반려주식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요게 또 이만큼 올라왔을 때 제가 지지나 저항 부분이 생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꼴보기가 싫겠어, 이 주식이. 자, 이만큼 올라오면은 본전만 와라, 내가 그냥 정리한다 라는 마인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약간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나는 의도치 않게, 정말 의도치 않게 이 종목을 진짜 주식처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동매매는 절대 금지예요, 여러분들. 뒤늦게 쫓아가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은 추격 매수입니다. 그게 내동매매 자체가 이제 추격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지금 이렇게 막 좋은 정보라고 막 왔죠. 이 좋은 정보로 이미 주가는 이만큼 올라가고 있어요, 맞죠? 자, 근데 내가 사면 떨어지죠.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자기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에 순간적으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경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동매매가 이제 추격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추격 매수로 이어지고, 자, 이게 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투매라는 것도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맞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막 공부를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분석을 하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주위에서 좋다라는 소식만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막 요즘 1월달처럼 뭐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락장으로 급변하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순간적인 이제 급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투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내동매매는 추격 매수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추격 매수는 결국 나중에 주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은 겁나서 팔게 되는 거예요. 겁나서 던지는 거예요, 시장에다. 그냥 겁나서 던지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투매로 이어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는 계속 빵꾸가 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런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주식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벌려면은 심리가 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내 종목이 갑자기 막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놨던 사람이 올라갈 때 그냥 내가 언제 팔면 되는지 굉장히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는데, 자, 이미 이만큼 올라가는 종목들은 내가 여기서 살려고 해요. 여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몰라.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자, 여기서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요만큼. 제가 요거 이제 그 주식에서 개인이 혼자 망하는 경우를 좀 예를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결국 이렇게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는데, 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했다가, 자, 좀 빠지면은 갑자기 이거 뭐 좀 빠지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기서 던져버리죠. 그리고 또 지켜보다가 다시 원래 매수했던 가격 또 이상 가면은 여기서 또 삽니다, 맞죠? 또 사고, 자, 요만큼 가서 또 수익 난다 그러면은
또 요만큼 떨어지면은 아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서 팔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 종목 보기 싫죠 여러분들. 보기 싫은데 자 내가 이제 원래 또 매수를 했던 그 가격대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손이 안 나간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자 그냥 이거 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라고 보시자고요. 자 그냥 네 달 가만히 냅뒀으면은 40, 30% 40% 수익인데 뭔가 모르게 번개꿀에 뭐 콩 튀겨 먹듯이 맞죠? 급해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점이 그거죠. 급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빠지면은 막 팔고 싶고 손해가 더 크지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가는 지원차 그냥 등락을 하는 건데 내 계좌에만 마이너스가 찍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투매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요만큼 빠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투매예요, 투매. 쉽게 말해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미수거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제일 위험한 거죠, 솔직히.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미수거래라는 게 있는데 자, 내가 보유한 자금보다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그 예수금이 이제 한 2천만 원이 있어요. 2천만 원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일정금을 좀 초과해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제도예요.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좋아요. 잘 사용을 하면 좋은데 자, 돈을 일단 빌린 날을 포함해서 3일의 납입 기한이 있습니다. 3일의 납입 기한. 자, 일단은 미수금을 깐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미수금 깐다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막 쉽게 아실 거예요, 맞죠? 외상거래죠, 외상거래. 일단은 내가 돈이 없는데 그만큼의 주식 수는 보유를 했어요. 근데 자, 이 주식이 3일 안에 상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샀는데 3일 동안 빠지기만 했어. 그러면은 바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 매매가 들어오는데 자, 미수거래를 우리 통해 발생을 한 이 미수금을 갚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자, 이건 내가 손실 안 보려면은 결국 내가 이거 2천만 원에 있던 거 3천만 원씩 내가 샀으면은 나머지 1천만 원을 내가 3일 내에 증권사에 넣으면 됩니다. 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돈을 좀 빌려 갔는데 내가 요번에는 한 일주일 안에 꼭 갚을게라는 이제 이런 약속만 듣고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내가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한 보름 아니 그 한 주에 한 수요일 정도 갔을 때 요 정도 이거 괜찮은데 내가 어차피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정도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일주일 만에 돈을 갚는다는 친구가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갚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반대 매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반대 매매는 이 변제하지 못했을 때 미수 수량만큼 매도가 되는 거라고 했죠. 미수 수량만큼 매도가 되는 건데 자, 아까 내가 2천만 원, 총 3천만 원씩 샀다 그랬죠. 2천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 그리고 1천만 원은 미수금을 땡겨서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미수한 수량만큼 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라가 있으면 내가 그만큼 팔면 돼요, 맞죠? 비중을 줄이면 되잖아요, 맞죠? 어차피 수익 구간이니까 내가 원래 내 돈도 아니었고 주가가 올랐으면은 그 전부터 내가 그냥 수익 구간에서 정리해서 그냥 바로 그냥 증권사에 미수 그 거래를 상환을 하면 됩니다, 맞죠?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변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 자체에서 당일 하한가로 산정을 하고 주문을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빠지면은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나서 추가적인 하락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가가 빠지는데 정상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수거래에 대한 이제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미수거래를 하는 분들은 보통 어떨 때 할까요? 이렇게 하락장 때 해요, 실질적으로. 하락장 때 미수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떨어졌으면 이제는 올라갈 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자,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시장이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던 돈을 계속 넣고 해가지고 계속 예수금을 밀어넣고 있는데 종목이 계속 빠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지점에 되면은 빵 하고 그게 다 터져버려요.
이 반대 매매가 동시에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내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 명 있을 건데 그런 이제 동시 매물들이 다 출회가 되다 보니까 증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있는 돈으로 해라, 여유 자금으로 해라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달에 꼭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내가 생활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그럼 내가 주식으로 어떻게 200만, 300만 원의 수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소득이 없는데, 다른 소득이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아니 200만, 300만 원을 내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쉽습니까, 여러분들?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간의 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내가 심리를 못 잡아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수거래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증권사에서 반대매매 예정 문자를 받았다 이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증거금 100% 설정을 안 해놔서 그래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증거금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증거금 설정을 100%로 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수거래가 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맞죠? 1,000만 원인데 증거금을 80% 정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1,000만 원을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다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긴데 내가 80% 정도 설정을 해놓으면은 나머지 20%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미수 거래로 체결이 되면서 종목을 1,000만 원치 채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증권사별 증거금 설정 화면에서 증거금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용거래라고 하죠. 신용거래는 이제 증권회사에 일정의 보증금을 좀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대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용과 미수 여러분들이 정말 잘 쓰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정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은 인생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는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냥 이제 여유 돈이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그렇게 여유 돈은 아닌데 뭐 내가 원래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이사할 자금 뭐 이런 걸 좀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게 못 하겠어. 못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한 2년 3년 기간에 좀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돈을 가지고 여윳돈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마음이 안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시는 분들은 결국 내가 이 돈을 쓸 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쓸 데가 있는 건데 내가 그냥 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었으면은 쉽게 말해서 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었으면 지금 마이너스 30%인 종목들 100만 원 넣었으면은 우리가 70만 원이겠죠.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이 손해도 안 봤을 건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해서 이게 팔려고 하니까 내가 30만 원 일단은 손해 봐야 되죠.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니까 매매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도 내 돈으로 산 거 그냥 내 여윳돈으로 사고 남에게 빌리지 말고요. 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이제 강의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아셨을 거예요, 맞죠? 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캔들도 배웠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들에서 추세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지지와 저항은 또 어떤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벌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뭐 그런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헤드앤숄더 아니면은 역 헤드앤숄더, 뭐 깃발형 패턴, 뭐 2등 삼각형 패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제가 과거에 언제였더라?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 이런 종목들 이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차트가. 예. 기술적 분석인데 이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끼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정도 올랐으면은 좀 뚜렷한 좀 제한폭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캔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렇게 차트에서 나열된 이런 캔들들의 움직임을 판단을 해서 이 주식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결국 여기잖아요, 맞죠? 이게 내일이 없어요, 맞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자, 내가 지금 이 가격대인데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궁금하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떤 타점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일 아니면은 내일 세풀도 당김에 하랬다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패턴까지 그냥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지나 저항 그런 부분들을 뭐 배우고, 물론 그게 이제 딱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예. 우리가 이런 차트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대입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주가가 이렇게 해서 상승을 하는데 너무 못 그렸네, 잠시만요.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경우, 원래 추세라고 하면은 저점과 고점이 똑바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고점은 살살살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하락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패턴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내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패턴들 공부만 잘 하셔도 어떤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요 자리는 내가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공부하면은, 제가 이제 플리토 같은 종목을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플리토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이 저점을 여기서 우리가 포착을 못했다면은, 자, 저점과 저점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 계속 이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단에서, 추세선 하단에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요 구간들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또 짧게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요런 구간들만 잘 노리셔도 충분히 수익은 챙겨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자율방공대, 그게 봉사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네, 소미쌤님 어서오세요. 요런 추세를 이어가면서, 자, 요런 자리에서 제가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을 해봐도 괜찮다. 근데 이렇게 진입을 하면 추세가 이렇게 돌파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구간에서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많죠. 여러분들이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좀 짧게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심을 해주시고, 결국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기본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이런 장치들이 있고 어떤 이제 뭐 이런 캔들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좀 배워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배워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전 매매에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2편 같은 경우가 이거였잖아요. 2편 같은 경우가 우리가 캔들, 이런 캔들들이 차트에서 어떻게 나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아니면은 하락을 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 물론 100%는 없죠. 100%는 없는데 그런 확률이 많더라, 높더라.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뭐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운다면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배우시고 이 캔들들이 어디 위치에서 출현을 하는지 여부, 그 부분만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도 혼자 이제 나중에 차트만 보시면은 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추세라든지 지지나 저항 이런 거는 굉장히 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지지나 저항부터 시작해서 추세 다시 한번 어떤 그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패턴들, 그러니까 상승 패턴이 있을 거고요, 맞죠? 하락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락 패턴이 나올 자리에서는 굳이 매수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자, 아까 제가 플리토 저런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던 게 뭐예요? 추세라는 게 결국 일정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세를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부른다면은 상승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힘이란 말이죠. 그럼 상승 추세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진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 근데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추세라는 게 굉장히 힘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추세를 역행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추세에 몸을 조금 맡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 굳이 추세를 역행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패턴들, 그리고 지지나 저항 추세 내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뭐 시장도 좀 좋지 않았죠, 여러분들. 좋지 않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긍정적으로 안 보면 어쩔 거야, 근데 솔직히 말죠. 긍정적으로 안 보면 어쩔 거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장이 안 좋다고 계속 피할 수만은 없잖아요.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솔직히 제일 속 편하고 마음이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일 정말로 차트만 딱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만 집중해서 보여드리고 패턴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맞죠? 그걸 내 힘으로 어떻게 막 하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린 리소스야. 그건 조금 기다려야 돼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하락이 확실하게 좀 잡힌다라는 느낌이 받아야지 우리가 물타기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우리가 좀 빠졌을 때 지금 막 겁난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버리면은, 아니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주가 더 빠지면 어떡하시려고? 이게 계속 조금씩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그때 25,000원 근처에서도 그때 여기 반등하는 건 나왔는데 계속 지켜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25,000원에서 매수해가지고 편단가 높이더라도 공시적인 매수가로는 여러분들이 도달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물탄 비중만큼은 드러낼 기회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날 딱 한 번 있었는데, 이날 시장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이만큼 해서 편단가 이렇게 내려놨는데 비중이 지금 더 높아졌죠. 그럼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오늘처럼 더 발생을 하게 되면 더 고통이에요. 더 고통.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뭔가 대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린 리소스가 분명히 시세는 한번 받아줄 거예요. 분명히 받아줄 건데 지금 당장 뭐 겁이 나겠죠. 뭐 우리가 매수하고 뭐 한 30%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날 건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40% 가고 50%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잘 대응하면은 그거 금방 회복하거든요. 그 부분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뭐 초전도체나 뭐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함부로 대응하셨다가 비중 굉장히 높아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한 같은 종목들 이런 거 15,000원인데 자, 이만큼 좀 빠졌을 때 좀 물타기가 여기 와야겠다 그래서 한 12,000원, 13,000원 맞춰놨어요. 결국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편단가 조금씩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편단가가 9,000원쯤 만들어놨어. 내가 제일 처음에 13,000원 이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물타기 하다 보니까 9,000원이 돼서, 그때 비중은 얼마나 된다? 그러면 50% 60%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절대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저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모든 종목들의 좀 비중을 좀 잘 정해서 골고루 좀 분산해서 하시면은 이 종목이 묶여 있다라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그게 또 돌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종목도 보시고 저거 좀 막 제가 이제 기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보시면서 꼽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꼽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뭔가 많이 실어 놓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언제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사인을 드릴게요. 물타기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저게 비중을 다 놓고 좀 이제 자잘하게 좀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셨던 분들은 저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 30% 빠진 거죠. 빠진 거면은 솔직히 물린 겁니다. 물린 건데, 자, 저 종목 안 가도 되죠.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물렸으니까 물렸다고 그냥 던져놓는 거죠. 던져놓고 다른 종목 집중하시고 또 새로 나오는 종목들도 많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 비중 조절을 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종목은 계속 나가요. 제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방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주에 3개씩은 나갑니다. 제가 옛날에 박스 방송까지 같이 할 때는 한 주에 9종목 한 주에 9종목이 나왔어요. 그 감당 안 되죠, 솔직히 여러분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하다 보면 포트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은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 골라 담으려고 하니까 내가 꼭 골라 담은 것만 안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딱 3주라도 좋다고, 3주라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종목 매수하시고 종목들 순환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종목 매도하시고, 우리가 200원이 수익이 나든 300원이 수익이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수익이 계속 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언제나님이 뭔 말을 하실지 알겠어요. 종목이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힌트를 다 드리잖아요. 자,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들 추가 슈팅이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매수가까지 내려오시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아, 한 달 내내 수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요. 한 달 내내 진짜 수익이잖아요. 자, 우리가 1월 달에 하락장이었습니다. 다 하락장. 이만큼 하락장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맞죠? 1월 9일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좀 그 종목들이 더 크게 많이 안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매매를 마무리 지을 줄도 알아야 돼요. 마무리 지을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저 수익 구간 이만큼 들어섰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좀 잔량은 조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잔량은 조금 남겨놨는데 그 종목이 매수가까지 내려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그렇게 늘려가시면 안 돼요. 종목을 늘려가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종목이 2,400여 개가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식으로 솟았다가 이만큼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시장에서 급속도로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락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면은 진짜 한 달 내내 돈은 많이 못 벌 거예요. 돈은 많이 못 벌 건데 한 달 내내 수익은 납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갔잖아요, 맞죠? 우리가 1월 초에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좀 크게 봤잖아요, 40% 50%.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40% 50%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서 수익 크게 챙겨 놓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5% 10% 평소처럼 그렇게 분할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주식 최군님이 그걸 정말 잘하시잖아요. 5% 10% 15% 이런 식으로 딱 걸어두시고 미련 없이 거기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 내가 이 종목의 머리 꼭대기 대가리 끝이 어딘지를 내가 꼭 찾아야겠다. 이 욕심만 버리시면 돼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종목의 제일 꼭대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수익이 나는 만큼 내가 그 수익을 보는 수익률 자체를 조금씩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늘려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수익률을 늘려가시다 보면은 수익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3주씩만 매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게 궁금해요? 맞아. 그러니까 주식채권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지금 몇 개씩 남은 게 많아요. 그게 딱 매수가 되면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근데 그래서 또 욕심이 나면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하락장에서 이렇게 좀 빠지는 거는 솔직히 지금 마무리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등장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정리가 깔끔하게 다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뭐 어려운데 제가 뭐 계속 힘내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저도 지금 재미가 없는데 뭐. 아, 방송 VI라고. 제가 주식 시장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해드리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맞죠? 제 직업인데 저도 지금 제 직업이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없죠. 좀 시원시원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번갈아가면서 막 슈팅도 좀 크게 나와주고 이래야지 재미가 있는데 뭐 지금 뭐 오늘로써 해가지고 뭐 티로보티스 이런 종목들 해가지고 5% 올라가가지고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지. 근데 진짜
홍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일단은 수익이 나야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보게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종목이든 물려놓고 그냥 탁 던져놓고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 기다리가 그냥 재수 좋게 한번 튀었을 때 그때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평생 가도 주식에 재미가 안 들어요. 왜냐면 물려있는 그 시간의 고통을 알거든. 근데 제가 그런 고통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모든 종목들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 번에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 번에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더 노력하시고 제가 하는 말 한 번 더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그냥 텍스트로도 한 번씩 하는 말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좀 살펴보신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4월달 총선까지는 정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지금 하락장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을 보인 이런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종목들 보시면은 잘 가던 종목들도 갑자기 막 미끄러진 종목들이 많아요, 맞죠? 뭐 꿈비라든지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떨어졌었잖아.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뭐 5,400까지 또 회복을 해주더라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잘 가다가 갑자기 팍 빠져버렸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부터 먹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잘 가던 종목은 또 그 힘을 살려서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추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세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꿈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많이 빠졌잖아요, 맞죠? 많이 빠지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원래 60일선 요거 지지를 받는 거 보고 들어갔다 그랬는데 60일선도 깨지고 내려와. 원래 같으면 손절을 쳐야 되는 종목이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지금 동반을 된 걸 한번 보세요.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800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빠질 때 보시면은 20만 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10만 주, 20만 주, 어제도 12만 주, 오늘도 13만 주. 그냥 시장에서 지금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근데 모든 종목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있어요? 저 PBR 관련주.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낸다 이런 방송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빠지는 걸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막 거래량이 이만큼 실렸어. 거래량이 상승할 때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할 때 800만 주로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만큼 이게 빠질 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차트 제일 무서워하지. 양봉 좀 긴 거 나오면 좀 무서워하시잖아요, 맞죠? 자 이때 거래량이 만약에 한 300만 주, 400만 주가 동반이 되었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하락할 때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안 터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때 왜 거래량이 많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양 음봉인데 왜 이렇게 많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갭을 이만큼 띄워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갭을 띄워놨으니까 여기 막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겠어. 윗골이 달린 이 자리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갭을 이만큼 띄워버렸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갭을 이만큼 띄웠어? 그럼 또 가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데 매도자가 더 많으니까 이만큼 밀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270만 주가 돈말이 된 거고. 자, 그 다음 상승하고 하락할 때 여러분들 보세요. 거래량 거의 없어요. 20만 주, 30만 주 진짜 많이 터져봤자 40만 주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도 또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이만큼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11,000원에서 지금 9천 만원이라고 치자고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자, 10% 정도 빠진 거죠. 단기적으로 10%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한 2주 상간에 맞죠? 2주 상간에 10% 정도 빠졌는데 그 2주 상간에 거래량이 동반된 거 다 합쳐봤자
다 합쳐봤자 이렇게 위아래 치고 간 날 거래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밀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좀 생각하신다면 이제 심리 좀 잡을 수 있으시겠죠. 하여튼 뭐 보면은 지금 저 PBR 관련주 이런 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품절주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뭐 정부 발표가 나고 이러면은 또 단기적으로 또 그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주사나 굉장히 뭐 장기 투자로 뭐 지주 회사 이런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 있죠. 혹시나 과거에 주식 하시다가 지주사나 이런 거 좀 종목도 투자하신 분들 계시는데, 요번에 웬만하면 근데 익절을 그냥 마무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솔직히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게 솔직히 조금 좀 주식시장에서 안 먹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안 먹히는 정책인데, 일단 정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 수급세가 이렇게 붙어주는 모습인데, 금융 지주사라든지 뭐 어떤 지주사들 있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혹시나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주식시장의 꼴을 아시잖아,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런다고 주가 부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주가 부양 다 되죠. 공매도 금지 때린 그날부터 우리 계속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또 빠지잖아, 증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하락장이라고 막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요. 지치긴 지치겠죠. 지치면은 그냥 일 열심히 하세요. 일 열심히 하시고 주식시장 안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시면 돼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부족해 보진 않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 정부가 괜히 이제 금융시장,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좀 똑같은 시장이라면 그렇게 좀 정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한탕 해먹고 놀기도 좋은 그런 증시이기도 하고, 뭐 세력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결국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정 막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장이고 하면은 제가 무료방 분들한테도 제가 저 선물 매매나 이런 거 한번 교육해드리고 좀 알려드리고 할 테니까 나중에 모의 투자를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연습하시고 따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누적 수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누적 수익만 잘 관리하시면은 한 번씩 조금 좀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금방 복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뭐 복구한 게 뭐 3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죠?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시장도 좀 좋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푹 쉬시다가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IP NND 같은 경우에는 11시 20분에 제가 방송 열도록 할게요. 매매 방송은 11시 20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